안녕하십니까. 예비역병장 채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 선친의 일제시대 징용과 6.25 전쟁 참전기를 기획하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픈 역사를 돌이켜보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선친의 징용과 6.25 참전기 20 6.25 참전기 12 금성 돌출부 전투 두 번째. 그 당시에 국군맹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군맹서 1.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주검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시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두만강수에 전승의 칼을 싣자. 전투에 임하는 국군들의 의지를 되새기는 이 구호를 아마 아버지도 귀에 따갑도록 듣고 외우고 소리 높여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전술로 밀려드는 중공군은 엄청난 병력과 화기로 압박해왔고 결국 제8사단을 비롯한 한국군 제2군단은 금성돌 출부 선단을 빼앗기고 제2방어선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제8사단이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수도고지 지역능선 전투에서 수도고지를 빼앗기고 지역능선 고지들을 대부분 빼앗긴 이후 중공군의 공세가 주춤하며 소강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아군도 수도고지 재탈환을 위해 몇 차례 역습을 감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부대 정비와 재배치 등을 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2군단에서는 전선 조정을 통해 수도고지와 지역능선에서 후퇴한 제8사단을 금성돌 출부 중앙 우측선단에 제6사단을 중앙 좌측선단에 배치하고 금성돌 출부 좌측면은 수도사단, 우측면에는 제3사단을 배치하여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9km쯤 돌출된 그 좁은 전선에 4개 사단 병력을 촘촘히 배치하였던 것입니다. 각 사단들은 엄계호와 차단진지 등 참호와 교통호 등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며 중공군의 침략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6.25 전쟁 막바지에 엄청난 변수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6월 18일에 단행된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었습니다.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한미 방위 조약을 요구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 애국 동포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포로 석방을 단행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천, 대구, 상무대, 논산, 마산, 부산, 부평 등 7개 수용소에 분산 수용되어 있던 반공포로 37,000명 중 27,092명의 반공포로가 6월 21일까지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평생에 자다가 놀라서 깬 유일한 순간이었다고 회고할 정도였고 영국의 처칠 수상은 면도를 하다가 살을 뺄 정도로 놀랐다는 일화가 전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국의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한국전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던 참전국 지도자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향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폭탄을 던진 셈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승만을 제거하자는 의견이 비등했고 미국 정부도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폐기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놀라기는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휴전회담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평양으로 향했던 팽도아이는 이 소식을 듣고는 북경으로 되돌아갔고 격분한 마오쩌둥은 석방된 포로의 수만큼 남조선군을 죽이라는 극단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몇만 명 죽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중공군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은 안중에 두지 않은 마오쩌둥의 무모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명령에 따라 중공군은 일부 북한군과 합세하여 6월 초 공세 규모를 뛰어넘는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게 됩니다. 1951년의 춘계 공세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수도고지 지역능선 전투가 끝난 후 10여일이 지난 6월 24일부터 중공군들의 도발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장마철이 시작되어 연일 비가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었고
이렇게 악화된 날씨로 인해 원거리 관측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적의 보급이나 병력 이동 등에 대한 정찰을 할 수 없었고 이 틈을 노려 중공군이 산발적인 도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연일 도발하는 중공군들의 공세를 보면서 아군은 적들의 대공세가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포로로 잡힌 중공군의 입을 통해서도 7월 초에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0일에 중공군의 연대급 공격이 있었고 다음 날에 잡힌 중공군 포로를 통해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 계획 날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였습니다. 1953년 7월 13일 밤 9시 이날도 음력으로 초사흘이라 달빛도 없는 데다 비까지 오락가락하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밤 9시를 기해 중공군의 엄청난 포격이 금성돌 출부 좌측에 배치된 수도사단 지역을 강타하면서 금성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에 수도고지 지역능선 전투가 전초전이었다면 이제 본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월 13일 밤 9시에 시작된 전투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공격 준비 포격이 끝나자 금성돌 출부 좌견에 배치된 수도사단 전방으로 엄청난 규모의 중공군이 끝도 없이 밀려왔고 방어선은 순식간에 와해되었습니다. 이날 밤 수도사단 제1연대 지휘소가 피습당해 연대장도 겨우 빠져나올 정도였고 포병대대 지휘소도 공격을 받아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사단장 이믹순 대령이 포로로 잡히고 역습하던 예비대인 기가변 대장 육군수대령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날 밤 전투로 수도사단은 부사단장이 포로로 잡히고 기가변 대장이 전사하고 제1연대는 와해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성돌 출부 우측면을 방어하는 제3사단 역시 수도사단과 마찬가지로 7월 13일 밤 9시 비 내리는 야암에 엄청난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포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증가되었고 이후 포격이 멈추면서 중공군들의 침투가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3사단은 중공군과 밀고 밀리는 접전을 7월 15일까지 벌였으며 적 5천여 명을 사상케 하였으나 이내 전술로 끝없이 밀려드는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약 9km나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배속된 제8사단은 제6사단과 함께 금성돌 출부의 중앙선단 좌우에 나눠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7월 10일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간헐적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는데 7월 13일 밤 9시가 되자 대규모 포격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어서 밤 10시경부터 중공군들이 밀려왔습니다. 돌출부 좌우 측면을 담당한 수도사단과 제3사단 지역보다 약 1시간 정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포격에 이어 중공군들이 그들이 자랑하는 인해 전술로 파상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제6사단과 제8사단 강연대는 끝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을 맞아 분전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금성돌 출부 좌우 측면을 방어하던 수도사단과 제3사단이 후퇴하면서 깊숙이 진출해 있던 제6사단과 제8사단의 후측방을 적군이 장악함으로 포위당하는 형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제6사단과 제8사단은 후방으로 퇴로를 열고 금성천을 건너 백암산과 접근산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날이 아버지에게 있어 두 번째 큰 전투의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소규모 전투가 계속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적군과 조우에 싸운 전투는 수도고지 전투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의 엄청난 전투 속에서도 아버지는 별다른 부상 없이 본대를 따라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